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10시 5분에는 2부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바로 립스틱이었습니다. 그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불황일 때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인 소비, 이 포인트 하나 살려가지고 뭔가 화장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항상 이 립스틱 효과라는 경제학적 용어도 생겨나왔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역시 오늘. 근데 가끔 이제 루즈, 뭐 립밤 이렇게 요즘은 루즈라고 거의 안 부르죠. 어떤 분들 사연부터 읽어드릴까요? 네. 9102님, 립스틱 맞춰주셨고요. 청취율 조사 1위 하시길이라고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591 쓰신 분께서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청취율 1위 하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정답 립스틱 보내주셨고요. 자, 1위 하는 날까지 응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안 지쳐요. 그리고 2923님, 정답은 립스틱입니다. 매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상식 퀴즈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달천이라고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덕에 제 경제상식도 쌓이고 블로그 방문자도 쌓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달천님이 운영하시는 그 블로그 본 적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 가끔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이거를 매번 항상 정리를 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상식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글로 쌓이고 있고 지식으로 쌓이고 있고 방문자도 쌓이고 있는 2923님, 달천님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또 힘이 납니다. 8540님, 립스틱. 아내가 생일 선물로 립스틱 하나 안 사준다고 뭐라고 하네요. 아내 생일에 립스틱 하나 준비해 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립스틱 하나만 선물하시면 그래서 이거 하나 사왔냐 이런 말씀 들으실 것 같습니다. 7601님, 와이프랑 연애할 때 새빨간 립스틱 선물해 줬는데 취향이 독특하다고 핀잔만 들었네요. 네, 이게 선물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참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오늘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도 새빨간 립스틱 같습니다. 코스닥이 1.6% 오른 823까지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0.67% 오른 2452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 다 새빨간색입니다. 창업 트렌드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셨을 때 양 많이 주시네요. 푸짐한데요. 근데 이렇게 줘서 이 가격에 장사가 되세요? 라는 가성비 식당 많지는 않습니다만 드물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과연 어떤 비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퍼주고 뒤로 번다. 네.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의 다 그러지 않나요? 네. 근데 그 반대로 앞에서 막 퍼주는데 뒤로 버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의 다변화, 어떤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을 벌고 있죠. 그거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거기 입점 업체가 파는 거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수익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도 실제로 파는 음식 외에 다른 수익 모델들이 있는 데가 있더라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네. 그전에 좀 재밌는 사례가 일본에서 요즘 식당에서 오디오 광고를 하는 그거를 이제 중개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식당에서 오디오 광고. 오디오를 광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의 스피커에서 지금 보통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 거죠. 음악 사이에 광고가 나오는. 저는 그 옛날 오디오 전축 이런 거 파는 건다고. 네, 그게 이제 식당도 하나의 그 모임 공간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수익 모델을 새로 만들더라고요. 라디오 중간에 광고 나오듯이. 네네.
그러고 이제 식당 점주한테는 한 그 몇십만 원 정도 월 그렇게 광고료를 같이 배분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성비 식당들의 비밀은 다른 수익 모델이 있다는 건데요. 예. 제가 대구에서 만난 한 뷔페 식당은 여기는 식자재비가 56%나 된대요. 이 정도면 많이 높은 그렇죠. 거죠. 비중은. 보통 식당이 한 30% 되거든요. 네네. 식자재 비중만. 네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음식의 퀄리티가 되게 높겠죠. 네. 그래서 막 그 줄 서서 먹더라고요. 진짜 가봤더니 그러면 가격은 한 2만 원대 정도고 예. 그러면 이렇게 질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그것도 뷔페로 이렇게 막 퍼주는데 아. 어떻게 남으시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박리 담에도 있지만 예. 사실은 케이터링으로 돈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케이터링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네. 출장 뷔페죠. 그렇죠. 어디다가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다 쫙 깔아 드리는 거. 네, 그러니까 예. 어디서 모임하거나 행사한다 하면은 가서 출장 가서 음식 깔아드리는 건데 이 뷔페에 오는 분들은 이 푸드 파이터들이다. 그래서 보통 1인당 한 3, 4인분씩 먹으니까 아무리 박리담회로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매장으로 찾아와서 뷔페를 먹는 사람들은 네. 사실 좀 우리가 작정하고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남기는 게 거의 없다.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맛있게 먹고 가서 이제 후기를 남겨주고 또 이제 평판이 좋아지고 하면 이제 출장 뷔페가 필요할 때 여기를 이제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출장 뷔페만 한 700건 이상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출장 뷔페는 이제 뷔페처럼 막 먹지 않거든요. 보통 네. 한 1인분 정도만 간단하게 먹고 이제 행사하는 중간에 이제 잠깐 짬을 내서 먹으니까 그리고 식자재는 같이 공동 구매를 하잖아요. 뷔페에서 파는 거랑 같이 네. 대량 구매하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로 또 원가는 저렴해지고 그러면서 단가는 높은데 가격 원가는 저렴하고 해서 그쪽으로 돈을 버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벌고 네. 내부에서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케이터링, 그러니까 출장 뷔페로도 많이 좀 남겨야 될 텐데 잘못하면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B2B 사업부와 B2C 사업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네. 이게 소비자 대상이냐 기업 대상이냐. 네네. 그래서 잘만 되면 이게 원소스 멀티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을 안에서도 팔고 밖에서도 팔고 근데 가격대는 두 가지로. 네. 이게 항공사들도 그래요. 우리 그 B2C, B2B가 있는 게 보통 그 항공권을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면 싸잖아요. 그거는 그쵸. 보통 이제 개인 고객들이 하는 거고 이제 휴가 계획 세워가지고 근데 출장 가는 기업 고객들은 아하. 이게 뭐 갑자기 내일 출장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가격이 막 엄청 비싸죠. 그런데도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수익 모델이 있는 거죠. 아하. 두 가지 수익 모델을 따로 그 전략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출장 뷔페를 갔을 때는 사람들이 뭐 대충 한 1인분만 먹으니까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사람들 야유회 하는데 혼자 3, 4인분 먹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또 남긴다. 네네. 전략을 좀 다변화하는 게 또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먹거리 식당 네. 일대의 전략일 테고 혹시 카페 같은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카페도 커피숍 같은 가능한 게요. 예. 우리가 편의점이나 저가 커피 매장에서 사 먹는 커피는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물론 박리담회를 하면 몇백 원은 남겠지만 네. 이게 주 수입원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집객을 위한 미끼 상품이고요. 이제 한 그보다 3, 4천 원대 라떼 같은 음료들 그 뭐 프라푸치노랄지 뭐 이런 거를 팔아야지 남거든요. 조금 비싼 거 네. 마진 많이 남는 그래서 것들. 이 저가 커피 중에 살아남은 데가 있고 살아남지 못한 데가 있는데 예. 살아남은 데들은 메뉴가 100가지가 넘어요. 오. 네. 그래서 이 메뉴를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게 이제 본사의 R&D 경쟁력인데 네. 이거를 못한 데들은 한 50개가 안 된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예, 점주들도 메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달라.
계속 본사에 항의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문을 닫은 데도 있었고. 커피숍 같은 경우에 아니 근데 이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 메뉴 맛집 메뉴 한두 개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서 맛집이 되는 건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그럴까요? 뭐 커피 맛집 뭐 아메리카노 한두 잔 가지고는 안 되는. 그 커피는 관여도가 그렇게 높은 식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맛집을 찾아서 일부러 막 식후땡을 뭐 옆 동네까지 가가지고 커피를 사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이제 제일 집객력이 높은 요소인데 그렇게 일단 집객을 시킨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같이 객단가 높은 것도 같이 파는 게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 음료를 다양하게 팔아야 조금 더 장수하더라. 특히 네. 이거는 카페 같은 경우에. 네네. 그리고 별다방 있잖아요. 예. 여기도 예전이랑 좀 전략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여기 커피가 엄청 비싼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여기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 외곽에 좀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들은 막 최소 아메리카노 한 잔 6, 7천 원 하거든요. 어디 가요? 그 이제- 별다방. 아니요, 그 별다방 아닌 교외에 이제 좀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들. 인테리어 예쁘고 막 이런 데들. 네네, 이제 아메리카노가 6, 7천 원이에요? 주차장 이제 갖춰놓고 이런 베이커리 카페들. 예. 네. 근데 뭐 별다방은 지금도 4천 원대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20년 전보다 이제 가격 상승률은 이제 조금 낮아졌는데 그럼 여기는 그동안 계속 돈을 그래도 벌고 있거든요. 뭘로 버나 했더니 제가 스타벅스 그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커피나 음료 매출 비중은 60%고요. 이제 케이크나 이제 푸드류가 네. 30%. 뭐 샌드위치, 뭐 빵 이런 네, 것들. 그리고 텀블러 같은 굿즈가 1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음료 외에 푸드나 굿즈 매출 비중이 40%나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이제 대기업 네. 커피숍뿐만이 아니라 일반 커피숍에서도 좀 빵 말고 머그잔, 책, 뭐 티셔츠 아니면 그 에코백 이런 네, 거 파시는 네. 분들 좀 있는데 네. 이게 잘 팔릴까요? 괜히 이제 잘못했다가 재고만 쌓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굿즈를 팔고 싶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좀 흉내를 내거든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근데 브랜드 파워가 좀 있어야 그 브랜드 선호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또 그 굿즈를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별다방도 초기부터는 그 굿즈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은 전략이죠. 네, 브랜드 경쟁력을 좀 높인 다음에 해볼 만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김진희 님이 잡화점 되는 거라고. 진짜 커피숍 갔는데 뭐 이것저것 다 팔고 있으니까 네네, 잡화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전략, 브랜드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은 네. 어떨까요? 뭐 작은 공방, 뭐 와인바도 있을 수 있고, 뭐 책방 같은 데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가능한 게요. 일단 공방은 그 공예품을 파는 거는 네. 사실 돈이 안 되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시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가르쳐 주는 네,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수공예 쪽이 제일 평균 소득이 낮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반나절 내내 열심히 해서 하나 만들어줬는데 네네. 그거 그러니까 얼마 안 쳐주고 막. 참 예술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많이 생계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방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이제 열동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 그래서 일본의 치타야 서점 같은 경우는 서점을 조금 이제 컨셉형으로 약간 색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매대를 보통 우리나라 서점들은 이제 출판사에서 광고를 한 책들 위주로 이제 깔아주거든요.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매대의 책들이 뭔가 맥락이 없죠. 그냥 뭐 광고 해주는 책들로만 쌓이는데 여기는 이제 딱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책들 위주로 이제 깔아놓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이달의 어떤 주제에 맞는 기획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객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랑 같이 손을 잡고 여기가 이제 키 테넌트로 이제 앵커 테넌트로 들어가서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 비슷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인데 사실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파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와인바도
지난번에 이제 소셜 다이닝 트렌드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인바인데 와인샵을 같이 운영하고 또 네. 와인 클래스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와인 클래스 들으러 와가지고 한 1인당 한 10만 원 안팎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와인 몇 가지 시음하고 음식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 음식에서 일단 남기고 그다음에 시음한 와인 중에 맛있는 와인을 한 3명 중에 1명은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인도 판매하는 이제 유통 마진이랑 아, 안주 마진 이렇게 음식 마진이 또 이제 남는 거죠. 와인 파는 거는 매장에서 먹는 거는 사실 그냥 시음해 보라고 주는 거고. 그렇게 뭔가 판매 전략도 다양화하면서 네. 수익 방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뿌려놓는 거네요. 네. 낚싯대를 여러 개 들여놓듯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획전을 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장사를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부동산 가치로도 이어지는 거고 역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정말 그 창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를 오픈할 때 이것만 팔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다른 데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팔려면 다른 데서 또 이제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고 네,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은 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경쟁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진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 그러면 자파점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엇을 팔겠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팔겠다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는. 네, 그리고 돈도 어떻게 벌겠다. 예. 이런 마케팅 전략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게 굿즈 같은 거, 네, 자기네 로고를 박아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 이게 팔리려면은 좀 브랜드 평판이 쌓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버틸 좀 자금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영끌에서 창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틸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 이제 장사 고수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줘도 그거를 수용을 해서 적용을 할 자금이랑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략으로 안 됐을 경우 플랜 B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플랜 B를 실행할 자금, 예산도 가지고서 창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작게라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달 샵인샵이 요즘 이제 유행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한창 그게 이제 여러 메뉴들을 같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달앱에서는 다 다른 브랜드로 노출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전혀 다른 메뉴로 하면은 그 식재료가 겹치는 게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뭐 치킨이랑 뭐 닭꼬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조금이라도 이제 겹치는 메뉴로 하면 네, 거기서 원가를 1+1인데 2가 아닌 1.5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은 1+1을 해서 3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끌 창업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자금이 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일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빚을 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몇 달 장사가 좀 안 될 때 네. 버틸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끌 창업은 좀 하지 말고 네. 플랜 B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시작하시라 맞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되겠네요. 네. 또 하나가 무엇을 팔지 정했다면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팔지도 정했다면 네. 이걸 사람들한테 잘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케팅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이 마케팅이 이제 기업이나 사실 자영업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일반 기업들은 다 마케팅 부서가 있고 마케팅 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네. 그리고 R&D도 하고요. 근데 이 자영업은 참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케팅 전혀 안 하고 R&D 전혀 안 하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마케팅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은 음식이 맛있으면 저절로 소문이 날 거다. 네, 괜히 뭐 이제 쿠폰 주고 뭐 리뷰 써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괜히 뭐 구걸하는 거 본업이 같고 아니다. 네.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정말 딸깍바리 같은 장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 그런 같은데 분들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이런 맛있으면 분들 사람들 온다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0.01% 정도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돈 벌기 어려우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장사 고수분들, 맛집들 이런 분들 진짜 한 500명 이상 만나봤거든요.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의외로 마케팅이세요.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식 장사하는데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네, 그걸 잘 팔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중요한 건지 알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네. 막막하잖아요,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마케팅 툴이 예.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가 그 경로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네. 보면 대부분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SNS에서 검색하죠.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으로는 배달앱에서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배달앱이나 SNS 포털에서 상단에 노출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 플레이스, 또 이제 배달앱 이런 것들인데 이제 상단에 노출을 하려면 이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데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아, 마케팅하는 방법. 네. 그쪽을 좀 알아야죠. 이거 뭐 스마트 플레이스에 어떻게 올리는지, 네네. 배달앱 상단에 어떻게 내가 올라가야 되는지, 네. 그 방법을 또 배워야 되는 저 거고.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 광고 같은 거를 네. 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서 어디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면 여의도 맛집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러면 그 키워드는 엄청 비싸겠죠. 네, 그렇게 검색해서 상단에 노출되게 하려면 네. 경쟁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릭당 단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수요가 많은 키워드는 하나에 몇천 원씩 든다고 합니다. 이제 클릭할 때마다. 클릭 한 번에 몇천 네네. 원이요? 와. 그러니까 뭐 1인분 팔아가지고 몇천 원 남기는데 그러면 그쵸. 진짜 남는 게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고, 네, 그거는 대형 업체들이나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고수분은 100개에서 200개 자잘한 키워드들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맛집 하면은 비싸지만, 뭐 여의도 김치찌개 맛집 하면 조금 더 저렴해지고, 네, 뭐 여의도 무슨 김치찌개 맛집 하면 또 더 저렴해지겠죠. 네. 또 여의도 광장 뭐 김치찌개 맛집 이러면 또 이제 지역이 또 세분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쪼개가지고 키워드를 좀 쪼개서 단가를 좀 낮춘.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키워드당 단가가 70원 이내로 내려오도록 하는 키워드들을 잘 찾아봐라. 한 번 클릭에 70원 이내로. 네네. 그렇죠. 한 번 클릭에 몇천 원씩 내면 이거 뭐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꼭 1등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조금씩 스크롤은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한 세 번째 정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제 첫 페이지에는 들어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첫 페이지 최상단이 비싸긴 한데 네.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근데 첫 페이지 안에는 한눈에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통 2페이지, 3페이지는 잘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지점을 좀 찾아야겠네요. 가장 효과가 있는 지점을. 네. 그것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케팅. 왜냐하면 피 같은 돈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또 많이 보면 요즘에 별점을 중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네. 별점 5점 만점에 뭐 4.7이냐 4.3이냐 이것도 되게 커 보이고요. 그 차이가. 네. 근데 이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것도 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죠. 이게 사실 배달앱도 요즘은 이제 후기 남겨주고 뭐 별점 5점 주면 서비스 하나 더 드립니다.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됐죠. 일반화됐죠. 네, 그래서 이제 리뷰도 사실 못 믿겠지만 그렇게들 많이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제가 신박했어요. 제주도의 한 샤브샤브 가게 맛집인데요. 여기는 일단 맛은 기본이고 근데 외국인 손님들이 하루에 10명씩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여기는 이렇게 막 입지가 되게 사람들이 뭐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이건 찾아와야 되는 지역에 있는 데인데 네. 마케팅을 이제 리뷰를 남겨달라 할 때 보통 다른 데는 네이버 이런 이제 국내 포털 위주로 이제 하는데 구글에다가 남겨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경쟁이 훨씬 덜하고요. 네.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국내 포털에서 검색을 하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은 구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요즘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0% 이상으로. 네네네네. 10명 중에 3명은 구글을 쓴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마케팅은 이제 구글 쪽으로는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이 가게를 치면 리뷰가 1000개가 넘게 쌓여 있어요. 정말 되게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 1000개 이상 구글에서 리뷰가 쌓인 식당은.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되게 맛집처럼 보이겠죠. 물론 맛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외국인들 하루에 10명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네이버에 올리는 사람과 네. 구글에 올리도록 하는 사람과 그렇죠. 약간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이미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효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먼저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비용이다. 네. 제 이 방송 듣고 앞으로 다 구글로 리뷰 남기시면 그때는 또 이제 그럴 것 효과가 같은데. 줄어들겠죠. 먼저 하면 혁신이고 뒤늦게 하면 비용이다. 네네. 와, 명언입니다. 노승욱 대표가 만든 말입니까? 저도 들은 말입니다. 들은 말. 명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이런 리뷰를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저희도 이제 배달시켜서 먹어보면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서비스해드리고 별점 5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사람 마음이 네.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거고 그럼 결국은 그 별점과 리뷰에 대한 신뢰도가 결국은 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 워낙 많이 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꼭 이거는 어디서 광고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라고 그렇죠.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 예전에 공정위에서도 한번 좀 네네. 단속을 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후기가 거의 없고 그런 게 이제 상단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려고 그래서 진짜 맛집을 찾는 법 해서 뭐 오빠랑 맛집 이렇게 검색하는 네. 게 또 있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알려지니까 예.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업체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검색하면은 그런 게 상단에 노출되니까 그거를 가려내긴 쉽지가 않고요. 이제 찐 맛집들은 진짜 지인의 추천으로 입소문으로 바이럴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전략도 적절히 현실적으로 장사 고수들은 쓰고 있더라라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입소문이 잘 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마케팅을 네네. 좀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 뭐 인터넷 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방송에 나왔다라고 이제 붙여놓는 것들 사실 이거는 거의 한 20-30년 전부터도 네. 유행했던 건데 이제는 이걸 셀프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이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셀프로 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기만이죠. 합성. 네, 그거는 기만이고,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게 돈 네.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협찬. 네, 협찬을 제공하고 맛집 리뷰 프로그램에 정말 맛집인 것처럼 나오면 네.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지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이제 막 몇 천만 원씩 내고 예. 하더라고요. 이제 가맹점이 많은 데들은 그래도 이제 그러면 전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데 이제 가맹점 많지 않은 작은 업체들은 좀 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그래서 진짜 막 8천만 원 내고 어유야. 예, 광고 한번 찍었는데 그 뒤로 막 가맹점이 10개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 남는 장사가 된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소비자들에게 우리 가게 이렇게 맛있어요라는 광고도 되겠지만 가맹점을 또 유치하려는 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참 마케팅 전쟁입니다. 전략이기도 네네. 하고요. 또 그 혼자만 내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혼자 가게가 잘 돼서 여러 가지 분점을 네. 내는 경우들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지역에 있는 비슷한 가게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외식업계에서도 어떤 파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파벌. 네. 그러니까 어떤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맛집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품앗이 마케팅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각자 이제 SNS 채널이 있고 구독자 팬덤들이 있으니까 서로 몰아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동업의 장단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너지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즘 들어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는 거는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품앗이 하듯이 또 아니면 예전에 항상 무슨 연합, 협회 네. 이런 거 만들어서 공동의 이익을 또 추구하듯이. 그렇죠. 근데 거기다 브랜드까지도 이제는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외식업계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 분들은 협회를 만들고 아니면 이제 뭐 각자 도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시기였다면 요즘은 이제 작게 모이는 것 같아요. 3, 3, 5 해가지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요즘은 협회에서 이제 새로 맛집으로 생겨난 것들을 협회로 가입하라고 하는데 가입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마케팅 안 하고 왜 그냥 진짜 입소문 듣고 왔어요라는 것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이면에 뭔가 다른 마케팅이 있었을 수도 있나요? 보이지 않는? 이 마케팅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다 써보시면 그 안에서 또 이제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게 마케팅이 브랜드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케팅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전 찐 맛집이면은 그 마케팅 없이도 되겠지만 네. 사실 그거는 99%는 그래도 마케팅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쪽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좋은 게 그리고 머무는 공간에서 좀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인테리어가 네. 한눈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돈이 인테리어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제일 많이 드는 네. 창업할 때 그런 건 이제 요소인데 현명하게 하면은 이제 좀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케팅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보다 음식 맛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식업이. 음식 맛만으로는 차별화하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써도 맛이 없으면 리뷰가 안 좋게 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좋게 달린다는 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제품을 쓰는 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맛은 상향 평준화됐으니까 맛 외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인테리어 요소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방송에서도 보이는 게 예전에 이제 백종원의 구멍식당 같은 프로에서는 이 백종원 대표님이 보통 맛이나 가격, 뭐 서비스 이런 걸로 컨설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 어떤 동네 멋집 같은 프로에 보면 비슷한 그 컨설팅이긴 하지만 컨설팅하는 주제가 달라졌어요. 맛이나 이런 것도 건드리지만 주로 인테리어나 컨셉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즘은 그런 거를 더 어떤 가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것도 아까 잠깐 컨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테리어들이 점점 더 고급화되고 그래서 이게 그냥 고급화로만 승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좀 저마다의 그쵸. 개성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테리어를 맡기면 최저가 업체를 찾았어요. 그냥 몇 군데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해주는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 몇 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이제 인테리어를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 하려면 이제 그 세금 신고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세원이 노출돼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랑 이제 뭐 이면 거래를 하면은 또 최저가로 해주겠다. 뭐 이런 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5년 이상 가도록 이제 내구성 있는 좋은 자재로 하려고 하더래요. 이제 자기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이 근데 하지 마라 그랬대요. 어차피 이 가게 3년 못 간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요즘은 참 뭐 슬픈 얘기인데 3년 노포 이런 얘기도 있어요. 3년이면 노포다.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재를 빼가지고 이제 가격을 낮춘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가?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설계를 직접 하는 겁니다. 설계를 직접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설계도대로 어쨌든 시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 투시도 이 네 가지만 네. 이제 하는데 그걸 본인이 하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설계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적게는 한 200~300만 원이면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나와서 이 설계도대로 시공해 줄 업체들 ABC 업체 세 군데에다 이제 입찰을 시키면 그거는 대신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겠죠. 이거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딱 누가 만들어도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설계에 오히려 힘을 싣는 게 방법이다. 0190님께서 그 집만의 세계관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딱 그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만의 스토리, 네.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세계관까지 만들어서 그렇죠. 손님들에게 그걸 또 인테리어로 구현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근데 훨씬 더 이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그 인테리어 업자의 세계관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 집을 경영하는 분의 세계관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손님들과 잘 좀 맞아야 될 테고요. 네.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5년 이상 갈 자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너무 슬픕니다. 3년 안에 망하니까. 아우. 그러니까요. 또 이게 물론 한 10년 이상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인테리어 한번 해놓으면 이거 뭐 10년 20년 가면 좋겠지만 금방 또 이게 구식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유행이 지나고 조금 더 이제 낡은 티가 나면은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나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쵸. 주기적으로 하죠. 예, 프랜차이즈들은 그래서 보통 뭐 짧게는 3년, 보통 뭐 5년 주기로 예, 리뉴얼을 하도록 하고 대신 이제 리뉴얼 비용을 뭐 한 20%를 이제 지원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본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근데 요즘은 근데 또 이제 레트로가 또 유행이니까 일부러 어느 정도 이제 낡은 감성을 원해서 처음부터 일부러 낡은 느낌으로 신장 개업했는데 네. 낡은 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 컨셉에 따라서 해야겠죠. 네. 궁금해서 그런데 일부러 그 낡은 느낌으로 인테리어 하면 네. 진짜 오래 갑니까? 안 바꿔도 됩니까? 요즘 그 낡은 느낌이 이제 힙한 트렌드가 돼가지고 그 트렌드가 바뀌면은 또 그렇죠. 예, 달라지겠죠. 그것도 네. 유행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인테리어 예산 자체가 네. 그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표현으로 뭐 평당 얼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가 그래도 좀 적당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네. 저도 이제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입찰을 여러 군데 맡겨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인테리어 플랫폼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설계도를 이제 딱 올려가지고 이대로 시공해줄 업체들을 이제 찾으면 많이 이제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폐업할 때도 저도 이제 예전에 가게를 한번 테스트로 운영을 해봤는데 네. 폐업을 할 때 어떤 데는 2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철거 비용으로. 네네네. 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이 설계가 포함되니까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근데 설계가 먼저 돼 있으면 시공만 하는 거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차이가 난다면 그건 진짜 자재를 빼돌리는 거의 차이기 때문에 설계를 직접 하는 게 좋다. 예, 오늘의 포인트는. 근데 거기에서 좀 재미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신의 오늘 세계관을 담아서 네. 앞에서 퍼주고 뒤로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성비 자영업이 될 수 있는 그 전략을 다양하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대와 지지를 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는 8월보다 2.9% 올라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달 1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3.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매수자 절반 이상을 30, 40대가 차지하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 모아서 콘텐츠로 전달해드리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의대였는데요. 네. 0082님, 의료 인력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닌가요? 왜 의협에서 관여하나요? 하셨고요. 네. 9180님, 다른 나라도 매년 뽑는 의대생 의사 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네. 의사 인력 수급을 노동시장에만 맡기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문직이죠. 사람의 생명과 네. 관련된 것이고 또 직업윤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나라에서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제도로 운영을 하고 의사 네.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정보가 좀 비대칭적이죠. 즉 의사들은 값비싼 시술을 권할 수 있는데 환자들은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알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네. 이 직업 윤리라든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를 면허 제도로 하고 있고 그 공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의대 정원도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의사를 한번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점도 그런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봤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6372님, 휴대폰 화면에 계속 뜨는 스팸 광고 안 뜨게 할 수는 없나요? 하셨는데요. 이런 광고를 차단하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애드블록 혹은 광고 차단이라고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평점이 좋은 무료 어플이 많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꼭 유료 어플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차단해 주는 어플이나 뭐 컴퓨터 PC 쓸 때도 네. 그런 기능들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광고 수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거다라는 네.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애드블럭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자사의 콘텐츠를 보여주지 않는 이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해제하세요라고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사이트들도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제도가 변경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5668님, 보통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은 이유가 뭔가요? 차이가 많을수록 안 좋은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건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반대로 빠르게 올랐다라는 네.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는 그때그때 사람들 네. 거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공시지가는 뭐 일러야 1년에 한 번씩 네.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라는 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네. 정부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그 틀인 거죠. 네. 사실 그 틀이 시장 가격을 바로 따라가 버리면 네. 뭐 종부세라든지 저 보유세라든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일단 뭐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에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래서 그걸 현실화하겠다. 이런 네.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는데 그게 가까워질수록 격차가 좁아질수록 우리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반값 아파트 청약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7723님, 반값 아파트 건물만 내 것인데 의미가 있나요? 하고 의견 주셨는데요.
반값 아파트란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말합니다. 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건물만 분양주택이라는 표현을 최근 쓰고 있고 4가지 이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40에서 60% 수준으로 합리적이다. 네. 둘째,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후분양이다. 셋째,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넷째,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반값 아파트는 투자 상품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 특약으로 공공기관에만 대팔 수 있습니다. 즉 투자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4년 보장이지만 반값 아파트는 80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라면서 이게 뭐냐가 아니라 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값에 네.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반값은 아니고 좀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긴 네. 하겠습니다만 뭐 한 6~7% 이상 된다라는 또 지적들도 나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3112님은요. 주식에 관한 질문 주셨습니다. 주식을 미수거래할 때도 증권사에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하, 이 미수 거래라는 건 우리가 주식을 사겠다라고 주문을 내면은 실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건 이틀이 걸리거든요. 네. 영업일 기준으로 T+2일 이 거래일 후에 결제가 되는데 네.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정도를 대신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오늘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오늘 돈이 없어. 네. 근데 나 이틀 후에는 돈이 들어와. 그래서 그 이틀만 쓸게라고 돈을 잠깐 빌려서 네. 주식을 사고 한 하루 이틀 뒤에 돈을 갚는 걸 미수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것 역시 이자 부담은 큽니다. 거의 한 12%? 거의 10%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이거 짧게 빌리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오히려 한 하루 이틀 빌려주는 걸로 이게 돈이 되겠어 싶은데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연체 이자 수수료로 짭짤한 수익을 또 올리고 있으니 미수금이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 설정으로 미수금 사용 네.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는 돈으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미수금 사용을 항상 이렇게 체크 해지 해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열심히 달려왔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